총선 격전지 한복판으로 YTN이 달려갑니다. 달려라 Y, 저는 정치부 조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달려라 Y 첫날 성남 분당 갑으로 왔습니다.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거물급 정치인 두 분이 맞붙는 곳인데요. 정오쯤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만났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모셨습니다. 달려라 Y 첫날 나와주셔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20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행복한 분당, 신나는 판결을 만들고 온 이광재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실력은 이광재입니다. 네, PR 좋았습니다. 원하는 장소로 저희 달려라 Y가 가겠다 했더니 여기 야탐역 광장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야탐역 광장은 젊은이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뒤에 있는 이 터미널이 있죠. 예. 이 터미널이 문 닫은 지 1년 넘은 정치 부재의 상황, 무능한 정치를 극복하자라는 하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반드시 제가 여기서 승리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겠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이기도 하죠. 네.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 기분 탓일까요, 제가? 네. 반드시 이겨야죠. 네. 안철수 후보 이제 먼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내용 때문에 의정 갈등 얘기 많이 다뤘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랑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타협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들은 수술실이 없어 애를 먹잖아요.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에 대타협을 하는 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대타협을 한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의대 정원을 해라. 그죠? 그리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거는 지난 27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치 눈치를 보다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다가 미뤘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일도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4년 전에도 이런 400명 증원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정부와 의협의 합의가 있었잖아요. 합의해서 정원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합의의 과정이 없었던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를 하다가 안 됐을 때 정부가 뭐냐면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거지. 예. 지금은 애초에 지난 정부의 합의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그 의사들이 이제 그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 그때 우리 안철수 후보가 뒤에서 짱돌 던진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4년 동안 인수위원장도 하셨잖아요. 4년 동안 뭐를 한 거예요 도대체. 여야는 그렇잖아요. 네. 이 정부 2년 동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보면 필수의료 공공의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고돼 있었는데 2년 동안 도대체 뭐를 했냐고요. 27년과 2년의 싸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죠. 네. 저는 여야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당이 돼서 밀어붙일 때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합시다. 네. 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여야가 따로따로 놀면은 절대 이 정책은 같이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네. 대통령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더 어렵고 네. 박민수 차관이라는 분 네. 의사 그분들을 보고 의세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협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말실수라고 해명을 본인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 실수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떼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 차관이 빨리 물러나야 네. 그래야 뭐냐면 대화가 통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의료개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 얘기하면서 대통령으로 늘 송구한 마음이다 이러면서 사실상의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 사과를 하려면 박민수 차관을 경질을 하고 대화를 뭐냐면 해나가겠다. 단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시다. 예. 이런 대토론회 같은 걸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네.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밀어붙이겠어요. 이게 합리성은 아니잖아요. 네. 절대로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협을 이뤄내는 게
그게 정치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죠. 왜냐하면 국민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이기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좀 너무 그렇지만 타협을 안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좀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수술실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지 맨날 선거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선거를 해서 이기는 거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보면은 서울대 병원도 있고 네. 분당병원, 차병원도 네, 있고 재생병원도 있거든요. 제가 다 골고루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네.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 아쉬운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대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네. 국회 특위를 빨리 열어서 네. 이걸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나아가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의대 정원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해서는 안 네. 된다. 네. 그래서 아예 국민건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 네. 의료 수가 문제, 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화이팅을.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 민주당 현안이라고 하면 그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시끌시끌한데요. 편법 대출 논란이 있습니다. 2021년에 잠원동 31억짜리 아파트 살 때 20대 대학생 장녀가 11억 원으로 사업자 대출을 거액을 받았습니다.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쉽죠. 아쉽고 100배 사죄하고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우리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대통령이죠. 예.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정말 그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후보 사퇴라든지 이런 의견들 좀 장내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악영향을 고려해서인지요. 지금 이제 9일 남았으니까 이제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그걸 너무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여쭈면 본인은 편법인 줄 알면서도 이제 업계 관행이라 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대출로 뭐 피해자가 있냐 이런 말을 해서 해명이 좀 더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 반성과 사과라고 해야 그게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민심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거친 파도가 같거든요. 휩쓸려 나가지 않으려면 국민들한테 더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슬로건은 2조 심판, 민주당 슬로건은 정권,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인데요. 파괴력이 뭐가 더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저는 이번 선거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선거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 생각나시죠?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 네. 지금 국민들은 물가 때문에 힘들다. 도대체 대출 받은 걸 갚지 않으면은 폐업도 못한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파 들고 나와서 860원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나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요번 선거는 민생 경제에 대한 3년차 이 정권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참 민생 경제를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잘하겠습니다. 평화 안보를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이런 걸 잘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은 맨날 남하고 싸움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야당 사람이에요? 여당 아니에요. 네. 뭔가 우리가 국가를 경영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 라는 네. 국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당 갑은 단일 선거구가 된 지난 7번 선거에서 6번 보수당이 이겼습니다. 지난 2년 전 보궐 때는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 싹쓸이 했고 아주 큰 표차로 이겼어요. 어때요? 지금 보수세가 강한 동네로 이곳이 평가받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미 제가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민심은 일을 하는 국정 경험이 있는 이광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심이 있는 이광재.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가 중요하면 예. 시범지구인
한신 아파트에 사는 이광재, 이런 진심과 능력 이런 면에서 좀 좋게 평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한 20번 정도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대장동 가서도 토론회하고 우리 모든 재건축 조합에 가서도 토론을 하고 임해동에 가서는 고도 제한 완화 토론회도 했는데 많은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현역 의원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회의 결과는 아마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역전돼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해야죠. 정부 여당이 아무래도 뭐 고도 제한이나 이런 재건축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어디? 안철수 후보는 정부 여당하고는 좀 관련이 좀 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3번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그때 도와줬던 김종인 위원장, 네. 윤여준 장관, 우리 조정래 작가님, 예. 금태섭 의원님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네. 다 떠났잖아요. 나 홀로.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이번에 의대 문제를 대할 때도 본인이 의사이자 정치인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 확실하게 뭔가를 해보든지 네. 아니면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미 했어야죠.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2년 동안 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라는 것,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집안 자랑하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집안 자랑 안 해요. 당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안철수 후보가 뭐 2년간 뭘 했다는 직전 저희 정오엔 한 방송에 보면 본인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치인이면서 의사였는데 네. 인수위원장의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있었으면은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뒤에서 짱돌 던진다 이렇게 비판했으면은 예. 충분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이미 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막 가면은 아닙니다 딱 해가지고 뭔가 용기가 있든지 네. 아니면 타협하는 역할을 역할을 중재 하든지. 역할을. 아쉽죠? 그 범야권 200석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얘기라고 보죠. 네. 저는 민심은 항상 변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판세 분석하는 사람이야말로 삼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투표하는 순간까지 국민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진실되게 하고 저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하면 민주당 300석 중에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저는 과반수만 넘겨주면 국민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정말로. 안철수 후보는 경기에서 10석 정도 국민의힘 예상하셨거든요. 아까 정오 때 나오셔서. 혹시 뭐 경기 혹은 저는 미리 무슨 의석을 예상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교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냐면 농부는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무현의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하여 원조 친노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권양숙 여사가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화환을 보냈다고 아까 캠프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치 1번지 종로를 양보를 하셨잖아요. 박상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거 말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가 봉화마을에 가서 몇 달 동안 먹고 잤어요. 예. 정말 먼지만 날리는 그 봉화마을이었는데 예. 박석 공사 다 하고 매일 있으면서 제가 결심을 2가지를 했죠.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잘 모시겠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내가 반드시 의미 있는 선거를 해서 내가 와서 그때 뜨겁게 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잘 종로를 그런 선거를 생각했는데 사위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내가 정치 배지보다는 인간적 도의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곽상원 변호사도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예. 그 지역위원장을 1년 반 했잖아요. 저는 잘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총선 끝나면 당장 당내 다음 리더십 놓고 좀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 구상
하고 계실까요? 하늘 아래 천당이라고 그랬는데 하늘 옆에 천당을 일단 먼저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해서 정말 저는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판교를 확실하게 키운다. 그리고 국가는 지탱 국가인데 국민의 삶은 36위인데 결국 주택 문제, 교육 문제가 핵심인데 이거 분당의 재건축을 통해서 확실한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도시 모델. 그래서 이것이 정치인들의 학교가 되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네, 당내 좀 싸움 이런 얘기 궁금했었는데, 네, 오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15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앞에 안철수 후보님과 분량을 맞춰야 돼서요. 일단 TV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얘기는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격전지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YTN 달려라 Y, 내일은 경남 양산 을로 갑니다. 전직 경남 지사들의 대결인데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Y, YTN 조은지였습니다. 행복한 분당.